앞전에 이제 다른 건축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도 완전히 이렇게 딱 짜여진 게 아니라 오픈된 여지가 있는 디자인을 한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도 제가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유리해서 전략적으로 제가 선방에 섰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굉장히 어설프게 조속히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대충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저희 건축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PPT 양이 1000장입니다. 대충 1000장이라서, 스킵한, 준비는 1000장인데, 방영은 한 500장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마무시한 양이죠. 어제 이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겨우 찾아서 지금 좀 정리를 했는데, 약간 어설픕니다. 약간 처음은 좀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반 펀치, 관계, 번위,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부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개인 전시를 수유동에서 하고 있어요. 전시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세미나의 주제를 차고 넘치는 한의의 건축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근데 요거 약간 설명하고 갈게요.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한 11시던데, 오프닝을 어제 했습니다, 전시.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저 1도 안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즐겁게 웃으면서 그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약간, 뭐 계속 자리를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건축을 하든지 전시를 하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슬프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즐겁거나 기쁘거나 뭔가 얻어가거나 이런 목적이 분명히 아니면 그런 것을 느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사무소 KDDH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약간 크리틱하는 분위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 쭉 빼고 건축적인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하고, 스킵을 굉장히 빨리 할 겁니다. 빨리 하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끝나고 다시 질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감안해서 보시는 걸로. 아까 최성호 건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약간 여유롭게 앞뒤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전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양평주택은 제가 지었던 집입니다. 요 집입니다. 이게 잘 되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텍스처를 보시면 이 집에서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텍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실험적으로 나무를 밖에 다 붙였던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풍경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제 앉히면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이건 이제 이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을 보여드리는 건데, 스키플로어라고 하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스키플로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축적 공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반층 올라가고 반층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서 보실 게 이제 이 외벽입니다. 외벽과 천장입니다. 사실 이거는 구조재입니다. 구조재. 지금 시공사 몇 분 계시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목구조, 이게 순수 목구조 주택입니다. 이게 구조를 다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단열을 했는 거고 2인치재가 지금 안으로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LT를 붙여서 외부로 했고, 내부에는 구조재가 인테리어로 되게 했습니다. 이거 구조재가 다 노출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에 합판 치고 방통 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방수를 해야 됩니다, 위층에. 왜냐하면 방통을 칠 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무에 콘크리트 물이 묻으면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후 가공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과정을 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지하인데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없습니다. 외단열입니다. 제가 이거 지을 때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의 건축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약 6평 되고 지하고 이 공사를 할 때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공사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데 분명히 하면 뭔가 물이 셀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마감을 안 하고 물이 새는 거는 괜찮다. 어떻게든지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 짓고 나서 물이 한 4번 샜는데 다 뭐랄까 보완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새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물론 당연히 유공간을 이 주위에 다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이제 막 굉장히 억수같이 비가 오면 수압이 세니까 이렇게 그 콘크리트 핀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는 했는데 이제 다 그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이런 예측해서 뭔가 생길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하는 게 제 건축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는 2인치재를 요거 약간 이제 한 개씩 하면 힘이 없어 보이니까 2개 붙여서 2인치재 2개씩 붙여서 이제 이렇게 내부에 노출했고, 위에 이거 장선이 그대로 다 노출된 겁니다. 이게 인테리어가 아니고 실제로 노출된 거고, 뭐 이건 제가 디자인한 조명이죠. 예, 이랬습니다. 덧창하고 뭐 이런 거 했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안방이고 위에 층에 있는 안방이고, 예, 예,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게 요 부분입니다. 요 지하가 요 부분이고, 아까 보신 그 2인치재가 노출된 게 요 방과 요 방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관이 요 레벨이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고 위로 가면 거실이고 아이방이고 안방이고 다락이고 뭐 이렇게 된 집입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실제로 죽음 앞에 간 게 몇 번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면 죽음을 예측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사냐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지금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에로티시즘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죠. 옛날에 제가, 되돌아보니까 설계 공모에 한번 4번을 만장일치로 당선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구나 이제 알게 됐죠. 이것도 만장일치로 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 당선이 됐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현상 공모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래내면 당선 안 됩니다.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런 형태가 당선되는 것도 대단하고, 이걸 만장일치로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못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했던 건데, 이때부터 저는 뭐 이런 약간 형태에 대한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구나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거의 이 당시에 제가 했던 게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림에서도 이게 만장일치로 된 프로젝트죠. 예.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프로젝트 이제 이게 정립 나오기 바로 직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당선이 됐죠. 거의 이렇게 지어졌죠. 이게 요거는 이제 그 현상 공모는 아니고 그 정림에 있을 때 수의계약으로 입찰로 당선된 프로젝트를 제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죠. 그때 디자인을. 물론 이거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림 스타일 1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너 뭐니? 이렇게 뒷조사 들어오고 했습니다. 정림 다닐 때.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정림에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앞으로 없습니다. 이런 형태. 왜냐하면
여기 정님 나오신 분 있겠지만 이런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끌고 가게 못 놔둡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과업을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큰 조직의 룰을 거슬려 가면서 제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냈다에 약간의 만족을 느끼는 프로젝트죠. 뭐 이거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어디든지 이 건물을 약간 더 설명하면 어디든 이 산비탈에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이 공간에 각 층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내부에서 각 층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편안하게 돌 수 있게 램프웨이로 다 연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 수익 계획을 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쉽지 않죠, 사실. 그때 당시 이 형태를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으면서 통영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설득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죠. 추진위원단을 설득해서 만들어냈죠. 내부에 아까 뒤에서 오는 램프 길이 이쪽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한 바퀴 돌면 올라가고 한 바퀴 돌면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의 건축을 했죠. 뒤에서 들어오면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뭐 이런 거. 이제 이거 오프닝 할 때 오픈하우스라 그럽니까?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 내부 형태고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직접 감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약간 눈에 거슬리는 건 있지만 괜찮았습니다. 결국 제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축인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고 에로티시즘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발버둥 치는 느낌도 있죠. 근데 에로티시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결국 제가 에로티시즘 안에서 추구했던 게 넌센스 머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넌센스 머신은 추상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한 대로 계속 나레이션을 하거나 단계를 밟다 보면 어떤 지점까지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고 그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장치가 어떤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털고 싶은데 잠깐. 익명성은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뭐 넌센스 머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이게 동영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의 제 속에 숨어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됐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 기회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또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그게 PCM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패러노이드 크리티컬 메소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집정적인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냥 한쪽에 엉뚱하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뭔가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에로티시즘을 이렇게 뭔가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뭐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문은 소장님은 한 요 정도 선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결국 여기 보면 뭐 사디즘적 욕망의 표현이 나레이트를 플롯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축 결국 제가 추구하는 해왔던 건축 자체가 제 머리에서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공간으로 연출되는 것을 가장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성호 소장님이 그 건물에 갔는데 결국 자고 일하니까 뭔가 기분 좋더라. 형태에서 느끼지 않는 결과물을 얻는, 느낌을 얻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건축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간단하게 보면 위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쾌락의 베이스에 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남이 거부하는, 남이 싫어하는 것들을 역으로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고 쾌락은 건기가 많을수록 강하게 증가된다. 당연하죠. 이 말이 약간 정복된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금욕주의가 또 다른 형태의 쾌락주의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을 약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지나침도 어느 정도는 과한 디자인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간음정적인 욕망,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내가 관찰만 함으로써 내가 직접 만지지 못하니까 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재건축에는 살짝 다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일 건축적으로 반영이 쉽게 되는 게 시나리오, 나레이션,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저를 거의 대변하는 그림이 아닌가. 뭔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다 연결된 고리가 있는 그런 형태를 계속 추구하고 결국 이야기가 계속 끌려가면서 뭔가 작동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게 의미 부여를 각자 할 수 있는 것까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도 이제 제가 그린 거지만 계속 뭔가가 나와서 눈물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 자체를 제가 약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순환적인 구조 자체를 즐긴다는 것, 순환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나리오가 있다는 전제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뭔가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직관적으로 뭐다라고 연상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작동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림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저 그림을 다 해독하지 못하겠다는 욕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건축적으로 제일 잘 쓰는 추상 기계 장치, 그 넌센스 머신이 이제 다이아그램인데, 다이아그램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상 기계 장치죠. 만지지 않고 현물로 없지만 기계 장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다이아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바듯한 건물 두 개를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걸 표현했을 때 다이아그램처럼 그리면 남에게 설명하기 쉽고 듣는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완성해내는 거죠. 이 2007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런 거 하면 지금 의도가 뭔지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게 다이아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건축적인 다이아그램이죠. 스킨을 한 번 더 씌워서 리모델링해서 그린을 깔아주는 이런 작업을 저는 건축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다이아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이아그램은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저는 추상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한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일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마음에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와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요게 방금 전에 봤던 스케치가 이렇게 그때 이제 마지막에 됐던 거고요. 그래서 편집적인 비평 방식을 제가 스스로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더 극대화시켜서 이 사고 자체를 더 극대화시켜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건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욕망이라는 게 건축주의 욕망일 수도 있고 저의 욕망일 수도 있고 제3자의 욕망일 수 있는 거를 계속 건축에 채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시에 했었던 포스터고 이게 전시 장면인데, 이때 이제 뭔가가
부글부글한 그 욕망들을 직접적으로 관능적으로 표현했던 포스터고 그때 당시 이제 만들었던 전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뭔가 채집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만이 제가 만들어내는 건축을 나만의 건축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욕망 채집 장치,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하면 뭔가 욕망들을 막 끄집어서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도식화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런 일부이고요. 예. 한 게,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노력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하는 작업에서 욕망을 구현하는 거는, 그는 약간 좀 일리걸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힘들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약간의 덧댐과 뺨으로서 할 수 있는 욕망 구조는 많다.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한 개 더 붙이면 우리가 상상했던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옷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전시이기도 했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디자인은 갑자기 만들어진 창조물은 아니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그림에서 스위치와 뭔가 게이지가 보이는 거는, 우리 인간은 결국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내 거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디자인할 때 이번에는 이거를 받아들일까 말까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냥 우연찮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연찮게 난 것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복시키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넌센스 머신을 계속 건축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게 이제 유의적으로 읽히는 게 고맙기도 하고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센스적이니까 일단은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확률이 높아지고, 망치를 이렇게 그리면 이걸 이렇게 다 모아놔도 재미있고, 한 개씩 약간의 변형을 시키는 것만 해도, 손쉽게 변형시키는 것만 해도 재미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존 의자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고 뭔가를 블러드를 박음으로써 생기는, 요 밑에도 이제 못이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의자가 되는 그런 거죠. 이걸 뭐 용접을 해서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부의 것만 좀 변형을 해서 해도 독특한 의자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르셀 듀샹이 했던 레디메이드 작품에서 기존의 상품을 가져와서 약간만 수선하거나 개선해도 내가 말하는 의도된 것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 건축이 그렇다는 거죠. 건축은 지을 때 장애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간섭적으로 했던 화장실의 크기나 방의 크기, 복도의 폭은 이미 레디메이드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 사이에 약간의 내가 조정하는 역할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쉬워진다. 이 의자를 가져와서 기존에 있던 걸 사서 이 부분에 붙임으로써 그냥 특별한 의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건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의자를 이렇게 붙여서 색깔만 단순하게 해도 뭔가 다르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테이블을 한 개 만들었는데 제가 밑에 그냥 조명 넣음으로써 그냥 새로운 테이블이 되는 의자인데, 앉는 의자에 유리 반사체를 갖다 놓음으로써 특별한 의자가 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가령 망치를 그냥 액자에 넣으면 그냥 작품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제 이걸 구입하신 컬렉터님과 또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망치를 그냥 액자에 넣기만 하면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추구해왔던 방식은 이런 게 아닌가. 결국 이제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은 더 수월하게 기계 장치라는 이미 옛날 옛적부터 다 있어 왔던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방식에 의해서 작동 방식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제 읽혀지는 거죠.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림을 즐기면서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목이 아프고 그래서 기계 장치들을 뭐 요 한 개 한 개 보면 한 개씩 뜯어보면 뭐 다 알만한 그림이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탱크 같은 거, 불가사리 같은 거, 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잘 정리만 하면 여기선 그림 실력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시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들어가고 어디선가 내려야 되는 그 같은 느낌의 그림을 조합함으로써 생기는 재미와 희열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뭐랄까 빗자루 같은 거, 뭐 둥실뭉실한 거 뭐 한 거고 물이 떨어지는 건 이런 약간 예상치 않은 상황들을 매치시킴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않은 것들을 조합하는 것. 이거는 그냥 요 액자 자체가 정상적인 액자인데 뒷면에 유리를 붙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은 액자고 뒷면은 유리다. 그냥 이걸로 그냥 이게 재밌는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천장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그냥 뭔가 재밌다 이런 거죠. 이건 전시했을 때의 상황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나이트클럽에 가면 있을 만한 거 이런 거 여기에 갖다 놓음으로써 재밌는 퍼포먼스 그냥 전시장 안에 재미있게 되는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게 제가 계속 생각하고 끌고 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이한 건축을 한다라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말하면 이런 거지. 공중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에 볼 안에서 수영을 하고 계속 이 수영장 자체를 그냥 계속 회전시킨 크다란 기계가 있으면 회전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바닥에 있다는 거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 자체를 굉장히 투명 볼에다 만들고 여기서 수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또 계속 돌고 있는 것까지. 그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이 자체는 이미 다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 요게 이제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수영하고 있고, 이 자체가 크다란 그 기계처럼 회전 목마라 그럽니다. 회전이 아니지, 뭐죠? 그거 회전 기계처럼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도 재밌겠다. 물론 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저를 대변하는 그림, 뭔가 조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방식. 이 건축과 건물, 사람과 또 다른 파편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읽혀진다. 이게 새롭게 보인다. 사실은 부분 다 뜯어보면 새로울 게 단 1도 없지만 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뭐 가령 코에다가 선을 조합한다는 방식, 뭐 치마 같은 데다가 남자인 것 같은데 치마 같은 그를 입혔는 것 같은데 보면 이게 건물인 것처럼 조합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계 부품을 어떻게 조합하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냐, 그리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느낄 수 있냐 없냐라는 방식이죠. 이것도 막 바퀴를 몇 개 더 집어 넣었을 때 더 재밌는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이벤트가 우리 마음속에 이벤트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후딱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축을 보는 힘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이게 양동마을의 이제 해석의 관점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동마을의 이 대청마루에서 보면, 요런 뷰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댁이 양동마을의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풍경을 보지 않고 하늘만 보는 이 장치는 뭘까? 차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머섬의 공간이고 이게 양반의 공간인데, 이것만 없으면 저 마을 밑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명당 자리에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죠. 뭐냐? 나만이 볼 수 있는 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된 하늘만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 하늘이 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만의 차경을 인용하는 게 욕망 구조를 채우는 작업. 그러니까 나만의 하늘을 본다는 자체가 나만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의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그림 기존 밀레의 만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둘이가 굉장히 세슈얼한 느낌으로 만나는지 내 마음속에서 가지기만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글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금축을 했을 때의 디자인인데,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덕지덕지 붙인 거고, 많이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품격 높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복잡게 해서 남이 추정하지 못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위치가 다 바뀌면서 하나도 일치하는 구간이 없게 만들었던 게 가능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거는 이루어지기 힘든 거였고 욕심이었고, 요 천창 보이시죠? 요 천창, 이쪽은 이제 시장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서 창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원장님 이제 마지막 청인데, 요 부분이 아까 그 석창으로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죠. 요런 이제 빛 터널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을 굳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런 걸 왜 했을까, 저때. 그냥 뭐 재밌게는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에 원장님은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디자인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때부터 굉장히 뭔가를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요게 이제 최성호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를 자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경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내 땅인데 남이 침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블러드를 설치하자, 어떤 디자인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과 잘 지내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블러드 같은 거를 만듭시다 라고 하고 만들었고, 제가 예측했듯이,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요걸 하면서 이렇게 쉬는 사람이 생겼고, 쉬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다 저는 예측하고 했던 거고, 원장님한테 설득할 때는 블러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제 건축을 계속 약간씩 슬금슬금
그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저게 제 수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왜 그때 저런 것만 생각했지라는 생각했죠. 싸게 잘 짓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다라이 천장에 거푸집으로 쓰고 뭐 이랬던 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하라면 잘 안 하죠,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대표적인 이제 순환적 그 형태, 이 내부가 계속 회전하는 이 공간 자체가 계속 순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빼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합하느냐, 형태적으로 직사각형과 약간의 판상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 이렇게 판상형의 박스를 꼽아 놓는 형태로 가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런 형태를 만들었던 거죠. 계속 빛과 공간과 순환과 스토리텔링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자에 말했던 무주 다다 펜션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애초에 디자인했던 데서 반영 안 된 것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요거 때문에 제가 수주를 하게 됐는 거고, 이제 좁은 공간에 어떤 형태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에 어필해서 수주를 하게 됐던 거고, 요 공간 자체가 커플룸 펜션이니까 커플룸을 넣어서 좀 색다른 커플룸을 만들자라고 했고, 거의 실시 설계까지 2단계까지 왔었는데, 결국 요거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근데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이게 1억인가 그랬어요, 만드는데.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게 왜 뭔지 몰라도 굉장히 큰 비용, 1억인지 뭐 약간 얼마인지 더 추가 비용이 그 정도 더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푹새되고 형태가 평평하게 바뀌는 걸로 갔었죠. 이것만 됐었으면 완전 끝판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라운드가 안 되고 이 면 자체가 라운드의 일부를 잘린 듯한 형태를 가져가는 걸로 종결을 지었죠. 이렇게 라운드와 투사이드 밴딩을 했던 거죠. 평면에서 이렇게 되고 단면에서 이렇게 되는 투사이드 밴딩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위에 천창을 내서 이제 이게 펜션이니까 커플이 왔으니까 뭔가 절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볼 수 있고, 여자분은 천장을 보고 남자분은 여친의 얼굴을 보고 뭐 이런 거라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라운드 지고 이렇게 나온 지고. 그래서 이거 다 짓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있었죠. 이거는 뭐 주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형태가 계속 나쁘게 이야기하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뭔가 특별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꼬이면서 DNA 구조처럼 꼬이면서 계속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는 하고 있습니다. 익산 티하우스도 사실 형태는 T지만 내부에서 계속 조금씩 밟고 올라가는 형태를 가졌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이 그림을 알기는 아시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뭔가 정리되지 않은, 나쁘게 말하면 정리되지 않은,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레벨이 정확하게 특정 지역에 정해지지 않은 레벨이 많은 공간을 담은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여기에서 그대로 구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1층에서 올라오면 반층, 중간층에 뭔가 참 위치에 뭔가가 있고, 또 반층 올라가면 반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3분의 2층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 공간에 뭐가 있고 또 올라가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이야기거리를 엮는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전혀 그런 공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다가 이 집이 옆집 전세 사시는 분한테 팔려서 들어가신 분도 외부에서 볼 때하고 실제로 본인이 저 집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살 때의 느낌을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 들어가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심지어는 그냥 새로 입주하신 분이죠. 원주인이 팔고 나갔으니까 그 새로 입주하신 분이 저하고 꼭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직접 찾아가고 이 집에 대한 느낌 같은 것들을 또 제가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층 올라가고 또 공간이 있고 3분의 1층 더 올라가면 또 공간이 있고 뭐 이렇게 됐죠. 기본적으로 대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은 평수더라도 큰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큰 공간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바깥 공간을 소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큰 평수는 아니지만 대지는 나름 크잖아요. 대충 크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외부 공간을 나누어서 효율이 높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욕심을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한 45평의 주택인데 45평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게 주차장이고, 목조와 콘크리트를 섞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갈 때 이 작은 평수에도 복도를 만들어서 마당을 좀 넓게 보게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추구했죠. 사실 이 공간이 이 집에서는 굉장히 큰 평수의 퍼센테이지는 차지하지만 과감하게 이거를 만들어서 마당이 마치 내 집의 일부인 양, 내 실내 공간의 일부인 양 만드는 시도를 한 거죠. 현관 들어오면 바로 마당도 보이고, 그렇죠. 뭐 저런 장치들은 지금은 다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이제 요런 부속품 같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속품 같은 형태들을 건물과 아니면 다른 큰 부속품 같은 공간과 연결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우겨서 만들었던, 어차피 이분들은 뒤에 나와서 어두운 공간, 그 대낮에도 그늘이 지는 이 공간에 나와서 즐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 공간에 이제 콘크리트 테이블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면 항상 가면 여기서 파티를 하고 앞마당보다 뒷마당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래 사용하는 게 편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특별한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장치에는 사실은 불판까지 갖다 놓는 구상을 했지만 불판은 불발되어 있습니다. 예. 바바렐라 하우스는 다른 형태의 그 욕망 구조를 이제 담았죠. 그러니까 우주선의 일부처럼, 바바렐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1968년도에 나온 바바렐라라는 제인 폰다가 주연으로 나오는 바바렐라의 그 우주 공상 최초의 과학 공상 영화의 주인공이 마치 이 건축주님과 거의 흡사하게 닮았고, 그게 두란두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대머리 남자 주인공 두란두란이 나와요. 그 영화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가 차게 맞아 떨어지고, 그 두란두란이라는 음악 뮤지션이 있잖아요. 그 뮤지션도 바바렐라라는 남자 악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흡족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우주적인 느낌, 발코니에서 나와서 뭐랄까, 그
뭔가 행위가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디테일은 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실내에서도 이 다 보시면 예측되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장치를 바꾸어도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단면을 좀 낮추어서 여기에 서서 보면 이렇게 확대된 입이 쩍 벌어져서 마당을 크게 보는 장치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장치들을 했죠. 예. 사실 뭐 색깔, 빛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오늘은 삭제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공간을 계속 나누기도 하고 다른 거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이거 벽입니다. 벽. 그 담장입니다. 담장. 담장인데 이 담장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까를 고민했던 프로젝트. 건물도 재밌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담장에 선반을 놓고 담장 밑에 약간 뚫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보는 관음증적인 장치이긴 하나, 이거는 실제로 집에 살 때, 단독주택에 살 때, 어떤 사람이 밖에서 얼쩡거리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 욕망을 약간 밑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세면대도 사실 있죠. 세면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하나의 벽을 설치함으로써 세면대와 선반과 뭔가 숨은 장치들이 다 한 번에 이루어졌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담장이고요. 연못도 중간에 있고. 이거는 한 약 20몇 평의 단독주택인데 거의 뭐 한 40평 규모에 느껴지는 느낌을 만드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쭉쭉쭉쭉 선형적인 시나리오의 연결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나리오로 만들어져서 연결 공간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집이 아니었나. 그래서 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해서 1층 아이방, 안방, 화장실, 다락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동선을 눈에 가시적으로도 보이고 실제 공간으로도 구현되면서 건축적으로 완성도를 있게 만들었던, 물론 상도 받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막 독단적으로 하지 않죠. 도시를 망가뜨리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옆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치 옆집도 제가 디자인을 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딴 분이 하신 거고 제가 추후에 했는 건데 약간 어울리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 제가 의도한 장치들을 완성, 구현하는 것들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집이지만, 저가로 지어야 되는 집이지만, 레벨, 한 레벨, 두 레벨, 세 레벨, 네 레벨, 다섯 레벨, 많은 어떤 단차이를 줘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서, 하이라키를 둬서, 공간을 약간 풍성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 떴고 부수고 했는 게 공사할 때 한 번에 단번에 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예, 몇 번 했습니다. 다 만드는 거 다시 띄고 다시 만들고 뭐 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고요. 예. 자, 실내에서 요만큼 더 올라가서 턴을 하고 요걸 한 단 할까 두 단 할까 또 실제로 전 예민하게 고민합니다. 이거를 한 단 하면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두 단을 만들고 세 단 해도 되지만 두 단에 멈추는 그런 미묘한 굉장히 예민하게 저는 이거를 디자인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래 봤을 때 저거 뭐 그냥 두 단 했겠지, 뭐 높이가 안 나와서 두 단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한번 꽂히면 직원이 한 명이 퇴사할 정도로 괴롭히면서 이 높이를 다 맞춥니다. 그래서 퇴사한 직원이 꽤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결과적으로 제가 나쁜 오너가 돼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이
처절함이 싫어서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의 고민인데, 다행히 일이 없어서 그 고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서, 이 집은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물론 기능적으로 뭐 화장실을 안방에서 분리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디자인만 순수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거고. 자, 이건 다 이제 경골 목구조 2인치 제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유리난간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 여기 시공사도 계시지만 아마 깜짝 놀랄 디테일이 여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 얄쌍하게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이런 디테일이 다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머리가 약간 흰색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제 다락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안방 위치에서 본 뷰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부분의 저의 공간적인 장치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인을 주셨습니다. 전 사인 받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사인 받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슬로우하우스는 이것도 한 20몇 평 집입니다. 20몇 평. 이분이 처음에 지을 때, 우리 집 왜 이래, 요만큼 팠을 때 우리 집 왜 이래 작아. 이게 똑같은 평수입니다. 똑같은 평수. 요 반이 같은 평수입니다. 요게 이제 땅콩집이니까 반이 이 집하고 같은 평수입니다. 근데 왜 우리 집이 이래 작냐고 막 항의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다 짓고 나서 이래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척이 와가지고 이걸 넉놓고 계속 어떻게 이 평수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라고 고민을, 그러니까 자기는 참 쇼킹 받은 느낌으로 계속 이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층 현관, 요게 가족실, 요게 다이닝룸, 거실, 가족실, 올라가서 아이방 양쪽에 위에 안방, 그 위에는 다락방, 요게 다락방, 뭐 이런 순서로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게 조명입니다. 현장에 만든 조명. 이거 한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락방입니다. 요게 화장실에서 본 모습, 요거 아이방 위에서 안방에서 내려다 본 모습. 조향제는 그냥 이거는 형태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외부 공간을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인력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맡겨두자. 그래서 제가 어반 펀치라고 했는 게, 타이틀 앞에 기억하시겠지만 어반 펀치라고 했는 게, 이런 형태를 도시적이거나 대지에 어떻게 때려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을 어떤 공간에 살 수 있냐를 결정지어는 운명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가, 건폐율이 넉넉할 때는 배치를 어떻게 앉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가 형태 미학이 아니라 공간 미학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요래 라운드를 해서 공간이 동그랗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겠지만, 전체 큰 형태에서 공간을 나누는 것 자체도 공간의 어떤 특별한 형태를 끌고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 색깔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추구하는 형태를 가는 거고, 결국 이 공간이 나누어지면서 생기는 조그만한 공간들의 사람들이 나름의 퍼포먼스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만 일어나는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이런 이벤트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게 당연하다. 반층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다 내려와서 이야기를 굳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위에서나 밑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거죠. 평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약간 단차이 나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즐기는 거죠. 인간은 그거를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그 즐김의 포인트를 저는 잡아서 그냥 공간에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메스를 어떻게 붙이느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괜찮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다 합쳐서 30평이 채 안 되는 형태인데 이거를 분절시키고 빼내고, 그러니까 제가 어반 펀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가가지고 땅에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뒷공간을 굳이 제가 만들고 여기서 사적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건물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이 사적 공간은 외부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스 공간의 언어가 밖에서 어느 정도 읽히지만 숨은 공간이 또 있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집을 놀러 오지 않으면 이 공간이 있는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숨어 있는 공간이 이 집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가 장치로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집에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제 이런 거는 형태적인 거를 담으면서 또 구현하는 방식. 이 내부도 되게 짜릿짜릿합니다. 이게 막 이것도 반층 올라가고 반층 올라가는데 아주 작은 집이지만 이렇게 조막조막 이렇게 얼개설개 됐던 집입니다. 이런 형태가 아주 작은 집이지만 그게 구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형태적으로 이런 형태는 한 번씩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도 어떻게든 마지막 층을 구워 삶아서 마지막 층에 올라와서 반층 3분의 1층 올라와서 아이들 방 2방 있고,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옥상 올라가서 옥상을 자기 마당처럼 좀 더 편하게 쓰게 만들기 위한 방이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수녀님들이 한 번씩 오실 수 있답니다. 그냥 수녀님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그 마당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쪽방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수녀님 방에서 올라가면 요 방에 또 별도로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기도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오작교처럼 만들었던 건데, 세 파트에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집이죠. 레인보우 하우스라고, 그 세진이라고, 로봇다리 세진이와 양정숙 선생님이 이제 사시는 집인데, 따님분이 사시는 공간, 양정숙 선생님이 사는 공간, 요 뒷 공간이 이제 세진이가 사는 공간이고,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넘어갈 수는 있는데 거리를 두고 만든 이런 공간. 그러면서도 만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저 뒤로 나와서 뒷구정에서 만나서 가족들이 떠들더라도 바깥에서 소음이 많이 안 들리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는 집으로 세 파트가 모여서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와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벽을 그냥 뭔가 개수대와 장치들을 다 한 봉에 직결해서 만들어서 다 해결했던 그런 집이죠. 이것도 뭐 제가 기계장치 워낙 좋아하니까 이 루바 자체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버튼만 누르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뭐 제가 디자인했던 겁니다. 우체통,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우체통, 이런 것도 재밌고 저는 이런 거 즐기죠. 이분은 이제 노출 벽돌집을 하면서 우리 집도 특이하게 만들어줘, 이런 건축주 만나면 저는 사인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뭐 이렇게, 이거 목구조 주택입니다. 목구조 주택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즐겁죠. 또 교회에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서 요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간이 주방이 있고 외부에 창고에 뭔가를 이렇게 가져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뒤로 돌면 이제 십자가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자매님들이 이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이 공간에서 모여서 약간 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론 밖에서는 전혀 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게
욕망을 실현하는 주택의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 건축을 보고 잘했는 것 같은데 잘했는 포인트를 못 찾습니다. 그게 즉 정작 거주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제 건축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요거는 외부에 샤워장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거칠게 좀 활발하게 노는 아이가 있는데 이 집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외부에 이제 샤워장을 만들고 다 씻고 들어오게 만드는 이거가 하나의 디자인 장치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만들었죠. 뭐 형태적으로는 이런 것들 이제 제 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하게 디자인해서 뭔가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합니다.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한 거를 약간 즐기기도 하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뭐 이런 디자인도 했고,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할. 이분 거 지금 세컨하우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벽돌로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뭐 차에서 광고도 나가고 뭐 그랬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뭐 뭔가 철골로 그냥 지으면 되는데 굳이 목재를 섞어서 그냥 디자인해 보겠다고, 이런 거 다 저 과한 욕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시공하신 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이때도 과하게 뭔가 장치를 많이 하고 고생했습니다. 예. 뭐 공사비 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했는 프로젝트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보호를 빼기 위해서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 뺐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시공자와 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호를 빼기 위해서 엄청난 스터디와 구조 계산비를 지불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뭐 어차피 이제까지도 몰랐는데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면 망했습니까? 그래서 이 달려 내려오면서 매달려 있는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게 재미있습니다. 저는 뭐 결국 언젠가 제 죽을 때쯤 되면 아는 사람 연락 오겠죠. 그죠? 예, 모르는 거 좋습니다. 몰라야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화장실에 천장에 달았던 반사경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앉아서 요게 변기잖아요. 대변기에서 앉아서 천장 보면 자기 얼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조명으로도 쓰이고. 몰라도 됩니다. 직접 안 가보셔도 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네. 다 이제 시나리오 이제 요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한 집을 할 때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게 아닌가. 그 시나리오를 아까 다이어그림을 그렸던 거고, 이것도 뭐 결국은 이 집은 이야기할 게 형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그거 아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저만 알고 평생 같이 갈 겁니다. 예, 이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뒤쪽에. 예,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일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예. 이제 이 실내입니다. 이것도 뭐 상 받았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목재 인테리어 대전에서 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약간 가파르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조금씩 청이 변이가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사는데 지루함이 없게 만들어 준다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천당에 가는 느낌으로 다락을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사람의 심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지향점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항상 설계할 때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 많은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게 이런 주택에 살 때에 그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런 건 알랄들이 안 했지만 살게 되면 어떤 지향점으로 본인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살다 보면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여기서 일로 가면 이제 약간의 하늘로 가는 느낌의 다락, 직행, 브릿지, 계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시계를 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피라네시의 파나 그림처럼 뭔가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첨간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거의 go to hell 느낌이잖아요. 예. 고운동에 지었던 게 이제 완전 끝판왕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디자인의 끝판왕. 그러니까 두 개의 산이 모여서 커다란 커브를 만드는 커브드 하우스. 커브 하우스는 아니죠. 정확하게 커브드 하우스죠.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커브가 된 형태를 가지는 이렇게 어떤 기능적인 것을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래서 뒤에서 보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는 거를 허터리게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라운더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 라운더를 만들면서 지붕 고리 두 개가 만들어지면, 지붕 용마루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형태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로 맞춘 게 아니라 기능을 맞추면서 형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기둥을 이렇게 V자로 많이 하는데, 저는 CO자로 이제 했는 것도 이 디자인을 다 완성하는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다가 푹 지나가거나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집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 형태를 왜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가집니다. 이건 다락에 있는 조명이고, 두 개의 롱마루가 만나면서 골이 만나면서 생기는 틈에 조명을 넣었던 거죠. 인천에 했던 건데, 이것도 뭐 30평짜리 건생인데, 약간 이걸 공사하신 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짜내서 만든 건물인데, 약간 효과는 좀 크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공간을 굉장히 작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공간에 이벤트를 만들까, 이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진을 보고 왔는데, 정작 여기에 실제로 도착하니 훨씬 좋더라. 제 건축의 대부분은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 와서 더 좋더라. 지금 뒤에 보여주는 스테이도 보여드릴 텐데, 현장 와서 더 좋더라. 어떻게 이런 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굳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진짜 건축주님이 직접 지으신 건물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떨어질 거 예상해서 디자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닥은 겨울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겨울에 콘크리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석부석 하지 않습니까? 바닥 텍스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석부석한 거를 일부러 만들기도 힘든데 밟으면 뽀스럭뽀스럭 소리가 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텍스처로 읽힐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 거친 게 여기에는 잘 어울립니다. 사실 뭐 이런 디자인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주장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별도의 디자인인 어떤 요소를 갖다 덧붙이는 방식이긴 하나, 만들고 나면 좋은 그늘로 사용하는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신역 근처에 지은 건데, 이런 장치가 캐노피처럼 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뭔가 부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요거는 라운드를 해서 목구조로 있는 라운드 집입니다. 이래저래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곧 건축탐구 집에 나올, 앞으로 한 달 내에 나올 이제 집이기도 하고, 요건 평택에 지었던 거, 다양한 빛을 반영한, 이것도 뭐 30평 정도 되는 집인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몇 번 부수고, 핸드레일 몇 번 부수고 다시 하고 해서, 뭐 받침대 없는 핸드레일 만들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거 아무도 몰라줍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 즐겁게 살 겁니다, 그냥. 뭐, 언택주택, 이거, 요 비용 어떻게든 짜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탈리오라는 스테이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축주한테 굉장히 제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게, 일반인은,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은 이 건물이 예쁜지 어쩐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는 사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피드백 받은 거는 뭐냐면, 오는 사람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하루 묵는 비용을 이 정도밖에 안 받아요? 아니, 이거는 우린 다른 사람들이 빨리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아직 사진 작업이 이한울 작가가 다 작업을 안 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어차피 현장 가면 더 좋으니까 약간 나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채꼴의 장식 요소가 있고 이런 선반 같은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 요게 보면 수공간, 골목길 있고 이 스테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 따라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방식의 스테이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모형 아닙니다. 실사입니다. 실사. 이렇게 된 공간이 있고 안에는 라운드로 뭔가 감싸는 공간들이 다 존재하고 사이사이 골목길과 골목길과 만나는, 제가 어반 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방 먹이는 느낌, 뭔가 예측 못했던 공간들을 계속 느끼게 하는 마당에서 보는 뷰입니다. 2층에 나온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각각 다른 공간에서 시선을 만나게 하고 공간을 즐기게 하고, 이쪽에는 이제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조경 공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합쳐가 15평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층이 10평이 되나? 그리고 이 수공간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가서 물이 모이고 이게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이런 그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기계 장치의 완벽한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찍은 모습이고, 이게 풀빌라입니다. 풀빌라. 요거는 패밀리, 요거는 커플 펜션, 패밀리 펜션. 지하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요거는 이제 계단,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 다 이거 캔틸레바 계단 한 개 한 개씩 다 만든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각 실 한 개 실 유닛 1층을 보여주는 건데 화장실이고, 요게 지금 뭔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쳐서 만든 겁니다. 이걸 갈아서 민대에서 만든, 민댄다 그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이거를 치고 나서 계속 시멘트 칼로, 그러니까 계속 민대에서 뺀질뺀질할 때까지 만들어서 내서 만든 거실의 의자입니다. 이게. 자,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인데 요런 것들이 요렇게 리모델링 했던 주택이고요. 뭐 요런 형태. 그러니까 뭔가 부속품을 붙여서 완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속품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의도이기는 하죠. 아까 그 건물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요게 지금 가평에 공사하고 있는데 요게 다 합쳐가 한 30평이 채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구획을 만들므로써 만들어지는 그네 두 가지 큰 공간을, 안방 공간, 거실 공간을 분리시키고 작지만 명상 공간 만들고 복도 공간 만들고 골목 공간을 만들고 앞에 캐노피를 만드는 공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뭔가 즐길 수 있고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복도 공간인 거죠.
요거는 화로불이 있는 거고, 안에 단을 지어서 앉으면 이 경치가 굉장히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건축으로 만들려고. 돌조는 다 됐습니다. 거의 똑같이 지금 구현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거의 마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너무 좋아해서 책 만들 때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잘 판매도 안 되는 그런 건축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